학교 앞이 조용합니다. 한때 학교 시간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구점 앞에 줄이 서고 분식집이 떠들썩하고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대기하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학교 정문 앞이 한산합니다. 문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분식집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그 아이들과 연결된 수많은 산업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소비자가 되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더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가 줄면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키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줄어도 그 효과가 산업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유아 산업은 즉각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6년 후, 중학교는 12년 후, 대학교는 18년 후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미 출생이 많이 줄어든 해의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은 앞으로 더 심각한 학생 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이 시간차를 이해해야 어떤 산업이 언제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들.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기저귀, 분유, 유아, 의류, 유모차, 아기 장난감. 이런 것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출생아 수가 줄면 이 시장이 즉각 줄어듭니다. 이미 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유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아 의류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성장하던 유아용품 기업들이 시장 축소에 맞춰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도 영향을 받습니다. 출산하는 산모가 줄어들면 산후조리원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지방에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장입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보육시설이 필요 없어집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생기고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납니다. 이미 농촌과 지방 소도시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 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들. 초등교육 시장입니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 사교육 시장이 변합니다. 학원, 방문학습지, 교육교구. 이런 것들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학교 앞 상권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문구점, 분식집, 편의점, 학교 주변 상가들. 이 상권의 주 고객은 초등학생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 이 상권이 침체됩니다. 학교 수가 줄어듭니다. 학생이 너무 적으면 학교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됩니다. 이것이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린이 전용 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전문 식당, 어린이 공연. 어린이 인구가 줄면 이 시장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15년 후 영향을 받는 산업들. 중고등 교육 시장입니다. 입시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가 그 상징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줄어들면 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물론 한 아이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히 비례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원 수요가 줄어듭니다. 학생이 줄면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원 임용이 줄어들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 정원도 영향을 받습니다. 교복, 학용품, 학생 대상 소비재 시장이 줄어듭니다. 중고등학생이 주요 소비자인 패션, 음식,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번째, 20년 후 영향을 받는 산업들. 대학 교육 시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지방 대학들이 먼저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이 축소됩니다. 학생이 줄면 대학 주변의 원룸, 식당, 카페, 서점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가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교직원과 교수 수요도 줄어듭니다. 학생이 줄면 필요한 교수와 직원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20년 이상 후의 장기적 영향. 노동시장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년 후 노동시장에 진입합니다. 지금 출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20년 후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부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소비시장 전체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면 물건을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모든 소비재 산업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들이 줄어드는 내수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수출이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불가피해집니다. 주택 수요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청년 인구가 줄면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먼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오히려 성장하는 산업들. 아이가 줄어드는 것이 모든 산업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프리미엄 아동 시장이 성장합니다. 아이 수는 줄지만 아이 한 명에게 쓰는 돈이 늘어납니다. 더 좋은 장난감, 더 특별한 교육 경험, 더 좋은 의류. 프리미엄 아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납니다. 교육 기술, 에듀테크가 성장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개인화, 맞춤화 수요는 늘어납니다. AI 기반 학습, 메타버스 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육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성인 교육, 평생 교육이 성장합니다. 아이 교육 시장이 줄어드는 반면 AI 시대에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원하는 성인들의 교육 수요가 늘어납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합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아이 관련 산업 일부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줄어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략을 바꾸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동 상품에서 성인 상품으로 확장합니다. 아동복 브랜드가 성인복 라인을 추가합니다. 아동 교육 기업이 성인 교육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이 이런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인구가 많고 출생률이 높은 나라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K-콘텐츠, K-교육, K-육아 용품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이동합니다. 양이 줄어도 한 명에게 더 많이 쓰는 수요를 잡는 것입니다. 소량이지만 고품질로 수익성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산업만의 문제일까요? 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구조 전체의 문제입니다. 소비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생산이 줄어듭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면 사회 안전망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극적으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미 줄어든 아이 수의 영향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산업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각 산업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사회 현상입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산업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도, 유통도, 부동산도, 금융도 모두 이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위기만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좋은 교육을, 더 좋은 환경을,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가 줄어도 아이의 가치는 더 커지는 사회. 그 방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